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2025년 세스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2026년 이게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보로 알려드리고요. 자, 테슬라 주가가 400에서 살짝 내려왔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비트코인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지난 밤에는 카터 대통령 기념일 때문에 하루 휴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소폭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39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500달러 그리고 1000달러를 항상 목표 가격으로 여러분이 잘 새겨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에서 보도된 테슬라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고 외국 기사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만 대 스마트 호출 사고조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자, 스마트 서먼 기능, 호출 기능에서 이제 몇 번의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테슬라에는 이제 악재로 미치는 거죠. 그리고 1위 위태 테슬라 기사, 이게 이제 BYD 지금 턱 밑까지 이제 매출로 보면 쫓아왔다. 그래서 트럼프와 저가 모델에서 2025년에 좀 아웃퍼폼을 못 낸다면 테슬라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기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은 테슬라와 비아드의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 178만 대, 비아디가 176만 대. 그래서 2020년에는 비아디가 13만 대, 테슬라가 49만 대였는데, 자, 격차가 이렇게 4배 가까이 났는데 이제 이 격차가 4년 만에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국의 BYD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각종 혜택, 그리고 저가 공세가 사실은 파고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BYD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간격이 많이 좁혀진 게 사실인데요. BYD의 테슬라 추월은 시간 문제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에 테슬라의 모델 Q 하루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물론 모델 Q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완성이다. 그래서 서로 만에 하나 테슬라가 BYD의 추월을 당한다 해도 본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FSD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FSD 자율주행이 2025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격 승인이 돼야지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모델 2 혹은 모델 Q로 불리는 공식적인 이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 자, 이게 이제 지난해에 어닝콜 이럴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붉은색 박스 하단에 보시면은 지난해 2024년 3분기에 실적 발표 때 머스크가 이제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 자동차를 2025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한다는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3번에 보시면은 지금 1월 29일 테슬라 2024년 4분기 지금 이제 공식적인 어닝콜이 있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이 모델 Q 소위 반값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된다는, 차질 없이 된다는 그런 컨펌이 이제 돼야지만 테슬라 주가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만하나 이 일정이 조금 틀어진다면은 테슬라의 주가에 충격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부족한 수량을 이 시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일단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 머스크가 이제 2024년 가장 큰 패팅이 성공을 했죠. 그게 바로 트럼프의 편에 서서 트럼프를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등 공신이 되어서 약 4천억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결국은
X를 통한 이제 선거 활동 아주 올인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빚을 받아야 되는데, 붉은색 하단 혹시 보시면은 지금 중국과는 이제 어떤 그 위치에 있냐면은, 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 여기 그 테슬라 매출이 149억 달러인데 이 그 전체 2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95만 대 생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테슬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상하이 공장이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중국과의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이럴 때 이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결국은 이 새로운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죠. 그래서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 상황.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고 보고요. 요렇게 되겠죠. 머스크와 그 트럼프 모두 사업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그 원하는 것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 카드를 내세웠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테슬라의 순이익률, 그러니까 그 순이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매출 대비 비용, 세금을 빼고 남긴 돈을 말하는데, 이 세금 면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이렇게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 1번,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테슬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형국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은 정부의 세금을 적게 내고 판매를 많이 해야지 결국은 매출도 늘어나고 EPS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는 동일하게 중국 정부에도 지금 그 적용이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법인세율을 이제 인하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엄밀히 세금적인 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불리한 게 사실이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에 대한 그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21%에서 15%로 낮춰진다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는 호재로 되고, 중국에서는 그 정책 불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 특히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그 테슬라 투자자들 머스크 형만 믿어, 이게 이제 그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 ETF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좀 살펴보면은 1, 2, 3번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자, 2024년 11월 1일에 테슬라 주가 248달러, 그리고 12월 17일에 479달러 최고점을 찍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25년 1월 2일 연준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큰 이제 그 출렁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394달러가 현재 상황인데,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25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무려 서학개미가 5,167억 원의 순매수, 이게 이제 테슬라 싹쓸이를 한 거죠. 그래서 2025년에 경제독립 씨앗은 여전히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의 경제독립 씨앗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팔란티어와 그 아이온큐가 있었는데, 아이온큐는 젠스랑 CEO의 말 한마디에 무려 49%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요. 자, 그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유효한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최소 10년에서 30년을 보고 지금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와 그 아이온큐를 비교해 본다면은, 테슬라는 매출이 계속 나오고 그 이익이 발생하지만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분야는 아직까지도 이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더 시간이 좀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일단 큰 돈을 넣는다든지 몰빵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 50% 정도 급락을 한 거는 분명히 수량을 조금 확장할 좋은 기회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이 올 때마다 내가 목표한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들이 굉장히 공포심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움직여야 되고, 또 남들이 정말 뭐
잘 간다 해서 그럴 때 조금 조심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X로 이제 그 소식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 주니퍼가 열심히 이제 테스트 중인데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지금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판 테스트인데요. 자, 1번 보시면은 이제 이 58 주니퍼의 그 업그레이드 모델 이게 이제 지금 1번 정면의 모습, 그리고 2번 후면의 모습, 3번 옆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되겠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세스 여기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이죠. 5만에서 10만 대 옵티머스 봇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7년에는 그 100만 대까지 양산 늘릴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테슬라 옵티머스 봇은 2029년 빨리 2027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2026년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수량 부족한 부분을 빨리 좀 채워가 가야 되는, 물론 이제 나만의 속도로 속도 조절하셔야겠지만 어쨌든 혁신적인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허버트 웅이 이제 관련한 팟캐스트와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모든 전문가들 3명이 다 정말 100만 대 양산에 말문이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한 짧은 영상은 영상 뒷부분에 에피소드 영상을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5년에 뜨거운 화두는 FSD 완전 자율주행에 그 감독에서 무감독으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모델 Q 반값차 출시.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2026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2026년에 최대 10만 대, 2027년에 100만 대 이렇게 온다. 자, 이거는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뭐 지금 가격은 도저히 볼 수가 없겠죠. $3,000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58 모드 그 모델 그 테슬라 업그레이드 모델 Y 주니퍼 열심히 테스트 중인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옆면 모습.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테슬라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테슬라 차주들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FSD 자율주행을 완전히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해당 차주들에게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릴리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대피해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차가 바로 테슬라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의 종전의 유출 사진을 총 분석을 했을 때 달라진 점을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놨고,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모양은 모델 3와 동일해 보이고 자석은 환기가 되고, 또 도어 패널에는 스페이드 소재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바가 모델 3보다 짧다. 이런 이제 차이점을 한번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실제로 요 네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개선된 부분을 유출된 사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테슬라 차는 이렇게 전 세계 유저들이 출시되기도 전에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으로 인해서 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또 실제로 신차가 출시되었을 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지금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윗부분은 이제 기존 전 세계 베스트 셀링카 모델 Y의 모습이고, 아랫부분이 지금 빙판에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의 모습인데,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옆측면의 모습을 분석한 거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매출에서 메가팩 비중이 이제 2027년이면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비중을 뛰어넘는다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반갑게 칠레에서도 테슬라의 메가팩이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젠슨왕의 게시물 리트윗을 했는데, 젠슨왕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보유한 게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미 모퉁이를 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젠슨왕이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양대 축은 항상 여러분이 FSD 자율주행이 5조 시총을 기여하는 거고, 옵티머스 봇이 25조의 테슬라 시총을 기여해서 각각 5배, 10배, 5배와 25배 상승,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30배의 이제 테슬라의 현 시총 대비 상승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2026년과 2027년에 1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옵티머스 봇이 본격 양산이 된다는 거는, 이미 그런 얘기를 밝힌다는 거는 굉장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렸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응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젠슨 왕이 이제 거듭 테슬라의 세 가지 장점, 그러니까 XAI,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봇, 자, 그리고 그 인공지능 분야, 그러니까 이게 총 세 가지 핵심 분야인데, 여기서 젠슨 왕 CEO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XAI 극찬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인한테도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스타쉽이 13일로 이제 1월 13일 예정인데요. 드디어 이제 이 스타쉽 7차 발사를 앞두고 이 거대한, 그러니까 종전 6차 발사 때보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커진 거죠. 이게 이제 론칭 패드에 이제 기립하고 있는, 이제 방금 도착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게 1월 13일 날 올라갑니다. 자, 그때 한번 또 뜨거운 마음으로 잘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요걸 잊으시면 안 되죠. 요 도지, 강아지,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 파더 그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re you ready?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죠. 도지 강아지가. 자, 스타쉽은 이렇게 하단 헤비 부스터 부분은 70m의 그 부스터고, 상단의 스타쉽 본체는 50m인데 합쳐서 120m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은 이 빅벤을 보게 되는데, 이 빅벤의 높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96m니까 스타쉽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질라 타워, 이 타워의 높이는 145m. 자, 이번에는 아마 이거를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잡는 거는 지난 5차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기술적 테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쉽이 이제 결국은 화성을 인류로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목표에 추진이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FSD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자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 스페이스X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가 이제 그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베네핏을 드리겠다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쉽 7차 발사 어마어마한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007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007년 1월 9일에 첫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18년 전 일인데요. 18년 뒤 오늘 애플은 전 세계 시총 1위, 그리고 최초로 4조 달러의 시총 뛰어넘을 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이 애플을 모든 걸 바꿔놨죠. 자, 이제 테슬라의 2025년은 FSD 완전 자율주행에 다가갑니다. 큰 발걸음을 열어젖힐 텐데요. 이게 바로 애플의 폰과 같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겁니다. 모바일 혁명에서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큰 사이즈의 인간에 대한 시간 세이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종전에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연결했다면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집이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고, 이 자동차 하나로 사실 전 세계 어디나 끊김없이 모든 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에서 우리가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독립 의지를 여러분이 마일라이프북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반드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 소식을 좀 알아보죠. 최근에 좀 많이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큰 이제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2,000만 원 떨어졌을 때 크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는 부분은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좀 투자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주기영 대표가 지금 고래 한 마리 움직이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보고 슬프다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자본이 유입되는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영 대표 현물 ETF 수요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 IBIT ETF의 주간 수익률액이 큰 폭으로 지금 1빌리언을 기록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1번 1억 3,900만 원, 1억 4천이 이제 깨졌는데 2번 보시면 긴치 프리미엄은 오히려 3.26%로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깨지니까 조금 더 관심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비트코인의 그 최고가는 1억 5,700이었는데 여기서 약 1,700만 원이 지금 저렴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좀 수량이 부족한 분들은 이때를 좀 활용하는 게 개인적으로 한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 충격적인 발언 2026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10만 대가 올 거다. 양산이 될 거다.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25년, 2026년 이제 금방 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 주가 500을 빠르게 돌파하고 1000달러를 넘어서 3000달러 시대가 캐시우드 예상대로 2029년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26년 7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가족과 함께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 아울러서 3일 경제독립TV 마일라이프북 그리고 2025년에 경제독립을 어떻게 쟁취할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ta as you can. Of course, collecting world data is very expensive, and Elon has a great advantage because number one, his AI factory for his cars is fantastic. Has a lot of NVIDIA gear in it. His AV algorithms is incredible. It's the best in the world, and he has a very large fleet of cars on the road that allows him to collect a lot of data, and so I think he has just a phenomenal position, and he's been working on this for a long time, and so he's going to be in a great position to take advantage of it. I know Elon's attitude towards AI, and he's very optimistic about its future, and obviously he's working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AI areas. XAI is working on foundation. Made some very big statements. In a very big surprise, he said Tesla will make thousands of bots this year, but then he said 50,000 to 100,000 next year, and a tenfold increase to 500,000 bots the following year. We've got several manufacturing and business case experts here with us today. We've got Jeff Lutz, also known as Mr. Incredible, the Rational Bull. We've got James from Invest Answers, the Analytical Bull, and Cern Basher, the Bot Bull. These guys are the best in the business here because they've done forecasting. And then you've got Jeff here, who's got experience with the manufacturing and scale. Welcome, everybody. Thank you for joining us. Hi, Herbert. Exciting. Let's get started by showing the actual clip of Elon last night being interviewed. This is what he said. Let me go ahead and play it. 5 years for my first robot, or well, for Tesla, we're Optimus robot really is it's unless somebody's got something secret we don't know about. Our Optimus robot is the most sophisticated humanoid robot in the world. It's got a hand that has 22 degrees of freedom. It looks and feels like a human hand. We're aiming to have several thousand of those built this year. Initially, we'll test them out at Tesla factories, but then, assuming things go well, we'll 10x that output next year. So we'll aim to do maybe 50 to 100,000 humanoid robots next year, and then 10x it again the following year. It's like 500,000 robots in 3 years. That's a lot. that is a lot. Yeah. I was telling you guys, like, well, maybe we should think of this in terms of Roman legions. How many legions of robots will we have?
Like a Roman legion is 5,000 So troops. Or something like that. when will we have a colony on Mars? Okay, so obviously the guy goes, okay, let's talk Mars. James, why don't you kick us off? How important was this statement that he made last night? You're on mute. I think it was important enough to keep me awake most of the night. And I started thinking about, you know, Elon is famous for making the impossible happen, but always being late, or a couple of weeks late, a couple of years late, a couple of months late. But I want to set the tone here because a lot of people, at least in my audience, is very concerned about the rapid change in the world that's happening right now. And I've got a couple of slides to set the stage around that, so we can kind of, because I think that's the big story this week, is this bot revolution and how fast it's actually happening, the acceleration of development, how things like AI will surpass human cognitive capabilities in the next 3 years, passing medical exams, all the stuff we've heard, and also a very big piece on how AI has run out of human knowledge, and now it's all about synthetic data, which is very pertinent for things like FSD, because you cannot calculate edge cases on synthetic data, which I know you guys will go into more as well. The other thing that is really interesting, and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a lot. I'm watching Elon for 2 decades. Nothing is by chance with this guy. He's always thinking 8 years ahead. So if you look at his hodgepodge of companies, you've got Tesla AI Vision, FSD and neural nets that drive cars, okay, which can be used for robots. Then he has a deep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brain works. He's actually built FSD around how human brain, photons in, actions out works as well. And then you've got Optimus with the potential to be trained on XAI's massive compute. The things that he is building right now, the Colossus, etc., are unfathomable. Microsoft scratching their heads. And then their potential for things like train the trainer. They're already training bots by watching them train others. So the question is, and this will be for you, Jeff, later, how fast can they build these puppies and how many of them? Because it looks like they've already put the structure in place to have the compute necessary to train the trainer. And then we're going to have human conversational skills like X, Twitter. That's the real-time global news feed. Everything in real time. Again, that a human can be in their Tesla in a couple of weeks or a couple of months and say, hey, what's the best taco truck in San Francisco? Or what is the price target of Tesla going to be in 2 or 3 years? Give me a PhD analysis of this, and it'll all come into your car while you're driving or sitting in the back as your office. The future is wild, and I have a lot more to say on this, but right there, I'll just a quick intro, park some of my thoughts before we get deeper into projections and other stuff. Thank you so much, James. Yeah, it's a much bigger concept. We need to dive into each of those areas that you just mentioned. Yeah, it's pretty exciting. You can sleep last night. I know that CERN didn't either, and Jeff didn't either. We did an immediate live stream last night. Jeff had to do it to explain the details. So why don't we go with you, CERN? Let's start with your explanation of what you're thinking and your calculations of forecasts. Sure. Yeah, that's a quick response to what James said, though.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e start of a massive increase in intelligence on the planet. First of all, it's coming from compute, right? We're massively increasing the amount of compute in the world. And Elon, you could look at it cynically and say, well, Tesla's going to put humans out of work. Sure, humanoid robots have the potential to do that once they become highly capable. On the other hand, Elon is helping to improve compute intelligence within humans with Neuralink. Eventually, we may all choose to put a Neuralink in our brain to make our brains operate more effectively, efficiently, more powerfully. So that's kind of a big picture thinking longer term. But just in terms of the numbers, Herbert, if you could throw up those charts. So this was, I labeled this my original ramp. Actually, this wasn't my original one. My original one was about half of this. And then back in the summer, there was an exchange between Elon and somebody on X, and I revised my numbers to these numbers. And so I had Tesla making 1,000 humanoid robots this year, 1,000 Optimus, and then 10xing that to 100,000 in 2026, and then 10xing that to 1 million in 2027. Now, based on what Elon said last night,
that is the upper bound of the numbers that he mentioned last night. Mhm. And here's the lower bound, which was a few thousand this year, 4,000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1,000 that I originally had, but 4,000 this year, and then 50,000 in 2026, which was about half of what I had. But it was within the range that Elon gave last night of 50 to 100,000. And then he suggested 10xing that to 500. He didn't say 500 to a million, but 10xing the 50 would get you to 500,000. And then if you follow the 10x again, that would be about 5 million. And I've just continued this on with my original projections. And so, you know, these numbers are starting to frame up a little bit. Now, on one hand, this seems like a lot of robots, right? 500,000 robots seems like a lot. But when you think about a robot is about a Tesla Optimus robot is about 3% of the weight of a Model 3. It uses about 3% of the batteries. So for, you know, if Tesla is producing vehicles at scale, it's not that difficult for them to produce millions and millions of robots at a similar scale. So for example, 50,000 robots would be about 16 to 1,700 vehicles. And that was Elon's number for 2026. And so that's not a huge number to go from 0 to 16 to 1,700 robots a year. And then his number for the following year at 500,000 is only 16 to 17,000 robots. And so I actually think that Elon is actually giving us extremely low numbers here. Right? And the numbers actually could easily be much, much higher, just because it's going to be far easier to build robots at scale than it is to build vehicles. Yeah. I'd love Jeff to double tap into that, because, you know, we know how hard it is to build 2 million cars and how many gigafactories you need. And I get the 3% thing, but talk to us about, I've heard you talk a lot about the parallels between cell phones and robots and how you can scale these things. Yeah. So yeah, the announcements last night to me made it very real that the plan to build 5,000 to 10,000 means you've kicked off your tooling to build your first production lines, even though they may not be fully commissioned as a production line. Those are lines that can probably eventually just transfer into production. And you've also told your suppliers to kick off, production grade tools. You're out of the kind of the softer tooling phase. So for me, from a phases perspective, what's happened is we're beyond the handshake phase between, the Franz team and then the engineering team that's enabling the product and the supply chain team. We're beyond that initial handshake of like, how are we going to package this thing together? What are the major features? To me, the 22 degrees of freedom hand and the integration of that into the forearm was that final point. And since then, they've basically they've built up some software tooling, done some more validation, and then I believe now they've kicked off a set of production tools. And that's very meaningful in the development process because you can actually carry those production tools into production. You may end up modifying them several times, and some of them you may decommission. But the point is from there, you go to N+1 and you go beyond in terms of replicating tooling. And between where we are right now and the end, so we probably don't have final designs on many parts. But what we have is the ability to go through the engineering phases of development. And there's a couple of phases of that occur over a series of months. And then at some point, you get to the last couple of phases.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